답답한 건 그것뿐이 아니니까 다음 단계, 다음 주제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한미 금리가 결국 역전이 됐습니다. 저는 1% 예상했다가 5만 원 빵 했다가 내기에서 졌는데 0.7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0.25%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거의 사상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뭐 관련된 그 분석은 오후에 있는 멤버십 방송에서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금리가 이마만큼 미국 금리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해외로 다 순식간에 빨려나갈 거다. 그러니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잠깐만요. 죄송한데 잠깐만 이것만 바로잡고 갈게요. 조홍렬님께서 민비는 일본과 친인바의 표현입니다. 명성황후라고 해야 합니다. 문화나 정신 차려야 하셨는데 조홍렬님 정신 차리세요. 황현필 선생님 역사 전공하시는 황현필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십시오. 지금 조홍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제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 지적을 하셔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이 지금 잘못 알고 많이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요. 황현필 선생님의 유튜브 중에서 민비와 관련돼가지고 강의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조홍렬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다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민비라는 표현이 이 뜻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민비가 낮춰 부르는 표현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해경궁 홍씨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예전에는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을 민씨고 다 부를 비잖아. 때 그렇죠. 그 민비지. 그게 맞는 건 민씨 왕비라고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민비가 낮추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명성황후는 죽은 다음에 추존된 거지 살아생전에 불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욕 비슷하게 한 거는 민비한테 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민비가 이모군란의 원흉이. 너 그러다 민씨 문중에서 고소 들어와. 들어와. 이 조상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니들도 정확히 알아야지. 어디서 나 민씨야 이러고 고개 빳빳이 못 들고 민씨 다닌다고. 형제들이 그 당시 해먹은 짓거리는 지금 명신인의 친인척들이 해먹고 있는 짓거리만큼이나 가혹했었죠. 자, 아무튼 요런 상황이 의외의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자금이 안 나가. 왜 안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자금은 미국에서 온 자금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거 어디서 왔어요? 그러게 말이야. 어디게 와타나베. 근데 지난 2달 동안 6, 7월 2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외환이 오히려 298억 달러, 289억 달러, 거의 290억 달러 가까운 외환이 빠져나갔단 말이야. 근데 놀랍게 미국으로는 안 들어갔어. 누구야 도대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돈들의 주인이 미국이 아니면 누가 여기다 돈을 넣은 거냔 말이지. 그리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왜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지? 원래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 내려갈 금리가 이 것 정도 같았는데? 오르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 충격은 괜찮아 그러면서 괜찮아. 1% 안 올린 게 어디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연초에 생각을 했을 때 연말까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제로금리에서 2.5%를 안 넘길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7월 말인데 벌써 2.5%에 도달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플레를 못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3번 동안 금리 인상을 더 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0.5%만 해도 이거 4% 넘게 갑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는 진짜 6%, 7%대 기준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자 금리 9%대까지 가야 겨우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최초로 금리에서도 우리가 미국을 이긴 거야.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부 총리는 괜찮아. 미국 금리 신경 쓰지 마.
우리 내수나 우리 경제 상황 봐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점점 더 외환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지. 자, 모르겠어요. 뭐 믿는 구석이 있는지. 이게 나가긴 하는데 미국 갈 건 아니고 어디 딴 저수지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수지? 이거 약간 포대가리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올려야 우리나라 되죠.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대출 받은 사람들 죽어나겠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걸 못 올리는 이유는 유일하게 딱 하나뿐이라니까. 토건족들이 이 10월달 이후에 신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대출이 6% 이상 올라가면 절대 이 분양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소비자금이 6% 이상 올라가면 절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올릴 건데 그렇지. 상상을 분양할 초월할 때만 거예요. 분양할 조삼모사잖아. 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삼모사 맞아요. 안 하고 있다가 어. 띡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는 안 올리네 이러고 분양받았다면 끝장나는 거지. 어찌 됐거나 이러한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어 본 적이 없어요. 늘어났죠.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관리 같은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미리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의 자금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막아왔고 일단 물가를 기가 막히게 잡아왔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물가 상승 3%만 넘어도 서민 경제 죽는다고 난리인데 지금 9%가 올라가고 있어. 지네들이 6% 안에서 잡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는 9%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방역이랑 똑같은 거야.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경제가 정말 튼튼하고 어떤 그 구조적으로 강인하기 때문에 미국 저러는 거 우리 경제에 아무 영향 안 미친다는 거야. 어떻게 두 달 만에 방역도 그렇고 이런 국제 관련된 금융이라든지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냐는 거지. 2년도 아니고 두 달 만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와중에 빚잔치를 해주고 있어요, 또 정부가. 자, 희한해. 네, 한경에서 진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 기금의 1인당 대상 한도액이 3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채무 조정 대상 한도액이 아주 파격적인데요. 개인 자영업자의 한도는 25억 원, 법인 소상공인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해서 정말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라 수십억 원의 빚을 질 만큼 담보와 신용을 갖춘 법인까지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돈 있는 애들, 빚 많이 쓴 애들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니 30억을 빚질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나는 서민도 아닌 거야, 씨. 30억 어떻게 빚질 수가 있지? 나는 중소자영업자도 못 돼. 30억 정도는 빚을 낼 수 있는, 와,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 빚을 깎아준다고? 세상에. 세금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목돈을 해갖고 진짜. 깎아주면 일단 이것도 부자 감사의 일원이 되는 당연히 거고요. 부자 감세죠 이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돈을 깎는다 그래서 은행이 이 돈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또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줘야지 은행이 사는 거지. 해주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을 투입해갖고 은행에다 쏟아 붓고 있냔 말이지. 결과적으로. 근데 30억 이상 대출을 낼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5천만 인구죠.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50만도 안 된다고 봐요. 50만이 뭐야? 그거하고 그거? 똑같잖아요. 나 전세 살아! 26억. 나 무주택자야! 왜? 나 40억짜리 상가만 있지. 집이 없어. 뭐 이런 거잖아, 지금. 임차인입니다 하는 거지 자기가. 아이고, 근데 이 진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 다 다른데 네. 많이 90%를 할인 받으려고 하잖아. 네. 여기 신용대출이어야 돼.
신용이요? 신용은 30억. 신용으로 30억을 땡긴 사람은 27억을 했어. 왜? 이 사람은 담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감면을 해줘. 근데 담보가 있잖아? 네. 많이 해봐야 60% 이상 못 깎아주는 거야. 왜? 담보를 쥐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재산 능력이 있는 거잖아. 진짜. 근데 30억을 낸 놈도 이상하지만 신용으로 받은 놈도 아니 이상하지만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용으로 30억까지 빌려줄 수가 있나요? 야, 이재용이 가갖고 하면 30억 아니라 아. 30조 원도 빌려주겠지 신용으로. 와, 진짜. 재량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이것도 웃기는 게 신용으로 30억을 받으려고 하면요. 10억 이상은 무조건 지점장이나 은행장 전결이 안 돼요. 금감원에다 이거를 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받은 놈들이 꽤 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윤핵관 쪽에 붙었다는 거지.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은순 언니 관련된 사업체들이 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금고나 이런 데서 돈 땡겨온 게. 근데 이 신용대출에 한해서만큼은 90%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와, 진짜 대박이다. 30억 원 빚진 사람 찾아보면은 명단 후덜덜 하겠네. 후덜덜하죠. 진짜 후덜덜 그리고 하겠네. 30억을 신용으로 땡긴 사람은 더더욱 후덜덜 할 겁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억대도 잘 못해요. 힘들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사실 몇 천만 원 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0만 원 빌리는 그것도 것도 신용으로. 쉽잖아요. 신용으로 누가 줘요? 안 돼요.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 하려고 적금 넣고 막 몇 년 동안 저 월급 통장 거기 개설하고 막 이 난리 잔고 유지시키고 이지랄을 해가지고 겨우 신용카드 2장씩 쓰고 이지랄 해갖고 500만 원 받을까 말까 한 게 지금 우리인데 얘는 마이너스 대출로 아마 당좌 대출이나 이런 걸로 나갔을 거야. 30억을 해주는 놈이 있고 그 30억을 빚진 놈은 27억을 깎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와, 그래놓고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그게 더 짜증나요. 소상공인이래.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왠지 영세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중소기업 상속세나 양도세 할인 대상이 1,000억이야, 1,000억. 1,000억 정도 자산을 가진 중소기업이 어떻게 중소기업이냐고. 소상공인. 그동안 500억도 많다 그랬는데 이걸 줄인 게 아니라 늘렸어. 1,000억으로. 이거는 진짜 이게 세금이 이렇게 간다고? 진짜? 진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금융사들도 그런 거야. 아니 얘네들은 상환 능력이 있어요. 얘네들 사실은 우리도 다 조사해본 거기 때문에 개인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담보도 것들 있고. 다 한번 해보고 집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환 능력이 되니까 해준 건데 왜 이런 사람들 돈까지 국가에 다 갚아주라 그래요? 이 사람이랑 잘 알아요 국가가? 지금 이 의문을 금융사가 스스로 던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게 한국 경제 단독이에요. 한국 경제. 딴 데는 몰라. 한국 경제만 알아? 정경련이거든. 그렇지. 근데 이걸 단독으로 낸다고? 그러니까 정경련 계열사에서 와. 이거를 단독으로 알 만큼 이 법안에 관련된 이런 탕감 조치에 대한 것들을 얘네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되게 부정적으로 썼어, 한국 경제가. 그러면 정경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볼 때. 대기업이 아닌, 이 봐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래잖아. 그러면 윤핵관 중에 대기업이 아닌데 돈을 30억을 빚진 사람들 몇 명 없을걸? 몇 명 없을걸? 은순이 할매가 남의 돈 갖고 요양원 병원 짓고 국고 빼먹고 뭐 이런 것들. 사실상 이 양반은 그만큼 대출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도이치모터스 사업 투자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그 자동차 리스 산업 거기도 투자라고 하는 과정 중에 저축은행 돈을 말 그대로 꽃감처럼 빼다 썼다는 거야. 그러면 딴 데서 엄청난 소득을 올렸으면 뭐 주택단지 그 자기 고향 땅에다 해갖고 불법으로 그것도 주택단지 분양해갖고 150억 이상을 벌었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행정소송에서 한 푼도 안 냈잖아. 그만큼 벌었으면
빚진 거는 갚아야지 최소한. 벌었으니까 망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갚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사우 이번에 한 30억 정도 되는 빚 좀 탕감해주는 법 하나 만들어줄 수 없겠나? 어? 이게 아니고서는 진짜 은행도 이해 못하고 은행도 안 돼요. 진짜 돈 있는 재벌도 이해 말이 안 되는 못하고 거지. 서민들은 도저히 실감할 수 없는 이따위의 탕감 대책이 어떻게 딱 집어서 이렇게 나오냐는 거지. 그러니까 정경련 기관지에 가까운 한국 경제가 이거를 단독으로 쓰면서 파격 탕감 논란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목도 있어요. 손실은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지만 점점점 하면서 여기에 성실 상환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것이다. 정경련 기관지 정도가 되는 한국 경제가 이걸 비판하고 있다니까? 와, 이거는 이거 파야 됩니다. 이거는 파야 돼. 더군다나 이거는 파야 더군다나 부실하다라고 이게 이 사람은 부실해서 깎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너무 파격적이에요. 6개월 이상 휴폐업을 했거나 열흘 이상 연체를 했거나 열흘 이상. 열흘만 연체해도 탕감 대상자가 되는 거야. 와우. 6개월간 3번 이상 누적 연체가 있는 요런 사람들이 탕감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뭐 한 1년 동안 장기 연체를 하고 이자가 쌓일 대로 쌓이고 도저히 상환 능력이 없다라는 사람을 추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치. 근데 열흘만 연체시켜도 일단 대상에 집어넣어준다는 거야. 너무 후회. 삭감 대상자가. 너무 맞아. 이거는 장난 아닌데. 이마만큼 나라 돈이 철철철 새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많은 서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닿지 않는 부분에 핀셋처럼 그렇지. 나이도 애매하죠. 34살. 뭐? 뭐 이런 식으로 30억. 30억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절묘하게 대상을 핀셋처럼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빚을 까준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 아이들이 들어도 되는 내용일까요? 아이들이 들으면 사위를 반드시 검사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똘똘한 아이들은 하겠죠. 최지현님께서 나도 빚내서 장사나 할 걸 그랬나? 30억을 빚을 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내실 수 있으면 네, 하십시오. 그것도 못하겠네요, 저는. 우리는 하고 싶은 그러니까 30억 빚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안 그 되면 정도는 해야지. 장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것은 진짜로 전국에 몇 건 안 되는 몇몇 사람들만을 지원하기 위한 핀세트형 특혜 조치입니다. 네. 이 특혜 조치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빤하게 해서 그 수혜 받는 사람들 금융기관에서 공개해야 돼요. 심지어 한국 경제에서 이걸 비판적으로 썼다. 이러면 대기업은 절대 아닌 거거든.